지난 영상에서 XHR 기반의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패치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찾아봤습니다. 패치는 2015년부터 주요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HTTP 요청 함수인데요. XHR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XHR의 기능을 거의 다 지원하고요. 프라미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콜백보다는 사용하기가 더 편합니다. 패치는 요 캐시와 리다이렉션을 제어할 수 있고 워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XHR에 없는 기능이죠. 이번 영상은 브라우저의 패치 함수 기반의 요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KY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이 0.3 버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1.2 버전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노드는 패치를 지원하는 노드 18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용량은 볼까요? 0.9kB로 비교적 적은 용량입니다.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되어 있어요. HTTP 메소드별로 전용 함수를 제공합니다. 가령 ky.get 하면 get 메소드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hello라고 요청을 하나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ky의 메소드를 호출하면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HTTP 네트워크 요청을 하나 만들어 냅니다. 메소드를 호출하면 뭘 반환하는지 한번 로그를 찍어 봅시다. 프라미스를 반환하네요. 이 프라미스는 패치 함수가 제공하는 리스판스 객체를 확장한 KY 리스판스 타입인데요. 리스판스와 다르게 본문 조회 메소드가 이 객체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블랍, 폼 데이터, 제이슨, 텍스트 메소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치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데이터를 얻을 때 프라미스를 2번 사용했죠. 리스판스 객체를 얻기 위한 프라미스와 본문 데이터를 얻기 위한 프라미스 이렇게 2개 썼습니다. 하지만 KY는 본문 조회 메소드를 요 응답 객체에 추가해서 사용자가 함수 체이닝으로 사용하도록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프라미스로 데이터까지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셈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get 메소드를 호출함과 동시에 본문 조회 메소드도 같이 호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라미스를 반환하는데 이 프라미스가 해결되면 이 리스판스에는 응답 데이터가 담겨 있을 겁니다. 브라우저로 한번 봐보죠. 헬로 월드라고 응답 데이터가 찍혔습니다. 네트워크 탭을 보면 응답이 헬로 월드로 찍혔죠. 프라미스를 반환하니까 오류를 트라이 캐치 문으로도 잡을 수 있겠죠. 트라이에서 여기다가 요거를 옮겨 놓고 캐치해서 한번 에러를 잡아 봅시다. 에러를 반환하는 요 fail이라는 경로로 API 요청을 바꾸겠습니다. 에러가 어떻게 찍히는지 로그 한번 찍어 볼게요. 브라우저를 보면 400 오류가 발생했고 라이브러리가 오류를 던지면 이렇게 오류 객체가 찍혔습니다. KY는 에러 클래스를 확장한 요 HTTP 에러 클래스를 따로 정의해서 씁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이 클래스로 오류 객체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한번 더 세부적으로 내부를 봐봅시다. 객체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임에 HTTP 에러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판스 객체도 있고요. 이 리스판스는 HTTP 응답으로 오는 그 리스판스 객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별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에러의 네임이 HTTP 에러 KY가 만든 오류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러의 리스판스에 본문 조회 메소드 중에 텍스트를 이렇게 호출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프라미스를 반환하니까 await로 값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응답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죠. 네트워크에 400 오류를 응답한 API를 보면 스테이터스는 400이고 응답 본문은 fail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fail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로깅했습니다. 이 KY도 다른 라이브러리들처럼 요청과 응답 그리고 오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브라우저에 패치 함수를 랩핑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슈퍼 에이전트와 엑시오스처럼 이 KY도 요청과 응답 사이에 커스텀 로직을 추가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훅이라고 부르는데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요청 객체를 받는 함수를 하나 정의할게요. 헤더를 추가하기 위해서 attach custom header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KY가 이 요청 객체를 이 함수에 인자로 넣어줄 건데 바로 리퀘스트 객체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본문에서 이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해 커스텀 헤더를 추가하는 거죠. x프라는 헤더에 프라는 값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KY의 훅인데요. 훅은 KY 요청 메소드의 두 번째 옵션 객체를 사용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첫 번째 인자는 요청 경로이고 두 번째 옵션 객체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도 훅스란 필드에 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훅은 요청이나 응답의 특정한 시점에 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커스텀 헤더를 붙일 때 요청하기 전에 붙일 거니까 before request라는 곳에다가 요 훅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훅을 하나 이상 추가할 수 있도록 배열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KY가 HTTP 요청을 만들면 브라우저는 이 커스텀 헤더를 요청 헤더에 싣고 요 헬로라는 요청을 보낼 겁니다. 헤더가 아니라 헤더스로 하고 한번 보죠. 네, 헬로월드라는 응답이 왔고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는 걸 봅시다. 요청 헤더를 보면 맨 아래 x프라는 커스텀 헤더가 붙어서 요청됐죠. 이 외에도 다양한 시점에 훅을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before request가 요청 전에 추가하는 훅이고요. before retry는 재시도하기 전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before error는 네트워크 실패 전에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fter response는 응답을 받은 후에 추가하는 훅입니다. 라이브러리를 하나만 조사하기에는 아쉬워서 더 찾아본 게 바로 래치입니다. 패치 래퍼라고 해서 말 그대로 패치 함수를 랩핑한 녀석입니다. 2017년도에 0.1 버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2.8 버전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노드 18 버전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용량은 4.8KB 정도 됩니다. 역시 이것도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어졌어요. HTTP 메소드별로 전용 함수를 제공합니다. 렛치 함수를 호출해서 get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해 볼게요. 이렇게 호출하면 브라우저에서는 바로 이 네트워크 요청을 하나 만들어 냅니다. 뭘 반환하는지 로그를 한번 찍어 봅시다. 프라미스는 아니고 렛치에서 정의한 렛치 리스판스 체인이라는 타입의 값입니다. 본문을 얻기 위한 이런 뭐 제이슨 함수, 폼 데이터 함수, 블랍 함수 뭐 이런 게 있죠. 텍스트도 있을 거예요. 텍스트 함수도 있습니다. 이 KY처럼 함수 체이닝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바로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본문을 조회할 수 있게 텍스트를 호출해 볼게요. 로그를 찍어보면 프라미스를 반환하죠. 그래서 이 프라미스가 이행되기를 이렇게 기다려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 바로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프라미스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것도 트라이 캐치 구문으로 묶어서 오류를 잡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오류를 만들어내는지 로그를 한번 찍어 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헬로가 아니라 실패하는 fail이라는 API를 호출해 볼게요. 오류 로그가 이렇게 찍혔는데 요거는 라이브러리가 정의한 레치 에러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레치 에러는 이렇게 생겼어요. 스테이터스의 오류 코드를 담고 리스판스에 레치 리스판스라고 해서 응답 데이터를 담죠. 그리고 특별하게 텍스트와 제이슨이 옵셔널 값인데 여기에 이제 응답 데이터를 여기다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로고를 한번 찍어보죠. 에러에 텍스트가 뭐가 나오는지 보죠. 스테이터스도 같이 찍어봅시다. 다시 보면 스테이터스 400과 응답 본문인 fail이라는 문자가 찍혔네요. 본문조의 메소드를 호출할 필요 없이 텍스트나 제이슨 필드에 요 응답 본문 데이터를 미리 담아주는 게 KY와 다른 점입니다. 레치는 400대나 500대 오류를 처리하는 별도 함수를 제공해요. 이것도 체이닝으로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404 에러를 잡고 싶어 라고 하면 not found라는 함수를 이렇게 체이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04 에러가 아마 들어올 것이고요. 요것의 처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만 로깅 해볼게요. API도 fail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not found로 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찍혔어요. 이것은 not found API가 응답한 응답 본문에 있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콘솔로 찍었고 오류 객체는 없죠. 네, try catch에서 캐치 구문을 타지 않았습니다. 즉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HTTP 오류 코드를 처리할 수 있게 요 오류 캐처를 제공합니다. 캐처. 예. 야구에서 포수 같은 거예요. 여기서 오류를 처리했기 때문에 캐치문에는 별도로 오류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태 코드별로 제공하는 전체 캐처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bad request, unauthorized 쭉에서 있고 별도로 특정 스테이터스 코드만 꼭 집어가지고 캐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레치도 요청과 응답 사이에 커스텀 로직을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들웨어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요 아래 예제를 보면 가령 요 retry라는 미들웨어는 요청 실패할 때 재시도를 하는 미들웨어예요. 그래서 레치의 체이닝 함수 중에 middlewares라는 함수에다가 배열 형태로 미들웨어를 추가하면 됩니다. 커스텀 미들웨어를 만들 수 있게 인터페이스도 열어두었는데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이게 미들웨어 함수니까 다음 미들웨어를 실행하는 next 인자를 받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역시 커스텀 헤더를 추가할 거니까 커스텀 헤더 함수를 이렇게 만들게요. 이 next 인자는 레치 라이브러리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URL과 옵션스 인자를 받는 함수를 반환해야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URL과 옵션스를 인자로 받는 함수를 이렇게 반환합니다. 바로 이 함수 안에서 요청과 응답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옵션스 객체에 이 헤더스에다가 커스텀 헤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함수에서는 다음 미들웨어 함수를 이렇게 전달해 줘야겠죠. 인자로 받은 걸 그대로 전달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들웨어를 추가하려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체이닝 중에 middlewares라는 함수에다가 배열 형태로 방금 만들었던 함수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헬로로 해서 다시 요청해 보죠. 요청 헤더에 보면 x프라고 해서 커스텀 헤더가 추가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 레치에는 애드온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미들웨어가 요청과 응답 사이의 로직을 담당한다면 이 애드온은 레치라는 라이브러리 자체의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레스 애드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그레스 애드온을 추가하려면 레치 체이닝의 애드온 함수로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애드온을 추가하면 이 함수 체이닝에 프로그레스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요청한 업로드 진행률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 기능만 웨치의 코어 로직으로 담고 있고, 부가 기능은 이런 애드온 형태로 빼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라이브러리의 용량을 최소화할 목적인 것 같네요. 패치 기반의 HTTP 라이브러리 두 개를 알아봤습니다. KY와 레치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각자 라이브러리만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이것에 맞게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함수를 제공하고 또 응답 인터페이스를 정의했죠. HTTP 요청에 실패하면 각자 정의한 모양대로 오류를 예외로 던졌습니다. 요청과 응답을 가로채서 커스터마이징하는 기능도 둘 다 제공해요. KY는 훅이라고 하고 레치는 미들웨어라고 했죠. 저희는 커스텀 헤더를 붙이는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특이하게 레치는 애드온이라고 해서 필수 기능만 라이브러리에 남기고 부가 기능을 이렇게 애드온으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HTTP 클라이언트 총 4개를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요청 전용 메소드를 제공하죠. get, post, put, delete처럼 요청을 위한 전용 메소드를 제공한다는 점이 라이브러리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정의한 응답 객체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류 객체도 있었어요. 각자 이름은 다르지만 네트워크 요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각각 제공합니다. 라이브러리만의 독자적인 특징도 있었어요. 이 슈퍼 에이전트는 가장 오래된 라이브러리로 이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옛말이라서 요 이후에 나온 엑시오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프라미스 기반의 XHR 라이브러리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패치 표준이 나오고 각 브라우저가 요거를 지원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한 라이브러리들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 요 KY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2개 프라미스를 사용해야 되는 요 기본 함수에 대비해서 KY는 하나의 프라미스만으로도 요청과 또 응답 본문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요 비슷한 게 레치였고요. 오류 전용 캐처 함수를 제공하는 이런 편의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부가 기능은 애드온으로 분리한 게 좀 특이해 보였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비교하면 곧장 이걸로 바꿔야지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걸 바꿔서 내가 얻을 게 무엇인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라이브러리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지, 그리고 추상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코드를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XHR이나 이 패치를 직접 사용하신다면 라이브러리를 참고해서 각자 설계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